자, 2부 시작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원래 하면 끝도 없이 네.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어서요. 여러분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실 겁니다. 윤코치님은 이렇게 사회생활, 직장생활 어떤 걸 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 관심사가 있어서 한 군데 직장생활 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직장생활 경험은 있으셨는지 네. 했다면 어떤 직장생활 하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직장은 교육회사에서 한 2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저는 이제 좀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 이제 IT 붐이었어요. 2000년대 IT 붐이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뭘 해보면 좋을까 하다가 2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 끝나고 하우라이팅이라는 사이트를 하나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그게 오픈하게 된 계기가 맨 처음엔 네띠앙이라는 곳에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이제 트래픽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 홈페이지로 갖고 있는 것보다 이게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좀 공부를 해가지고 그 IT 쪽에 그 자격증 중에 국가 자격증이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이제 학원에 다니면서 같이 배웠는데 그때 배웠던 친구들하고 같이 창업을 해본 거예요. 같이 어차피 공부를 같이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하나 만들어 보자 뭐를 그래야지 우리 프로젝트도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하우라이팅이라는 부분을 했었고 그때 이제 처음 이 사이트를 오픈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사이트가 뭐 국내 최초다 보니까 거의 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기도 했었고 아는 분들도 많이 찾아와서 좀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취업에 관련된 컨설팅 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지금은 제가 요거를 매각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매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가면 항상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매각을 하게 되고 조건이 근데 이제 매각하면서 조건이 뭐였냐면 이거를 좀 같이 운영을 좀 해줘야지 이 콘텐츠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매각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비즈폼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 근무하면서 여러 선생님들하고도 또 같이 또 했었고 그 전에는 이제 또 회사들을 이제 다녔던 데는 뭐 결혼정보 회사에도 다녔었고 여러분들 결혼정보 회사에도 다니셨어요? 결혼정보 회사 다니면서 결혼했어요. 진짜요? 진짜? 예. 아니 하란 일은 안 하고 다른 어떤 데 와이프를 만난 것도 이렇게 결혼 정보 회사 다니면서 컨텐츠들을 많이 개발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뭐 성격적인 거 공부하면서 그때 컨텐츠도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또 그때 이제 그런 쪽에 관심도 많다 보니까 또 나이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그 당시만 해도 그 회사가 100명 이상 되는 결혼 정보 회사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제 결혼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뭐 이렇게 좀 프리랜서로 한다든지 어떤 창업을 한 사람들에게 조금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별로 좋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준비했던 게 30대 당신의 로드맵을 그려라라는 책을 좀 쓰게 되고 그 책이 결국에 저를 독립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 책이 이제 중국에도 나가게 되면서 30대 당신의 로드맵을 그려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이름을 좀 사람들에게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잘 또 이제 박사과정도 가서 공부도 하고 여러 또 이제 책을 그래서 그동안 한 20년 동안 한 20권 정도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권씩은 꼬박꼬박 책을 냈고 그 성실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꾸준하게 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그게 아마 제가 지금까지도 버티는 힘이 꾸준함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이메일 밑에다가 쓰고 있는 게 또 뭐냐면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부분이 없더라고요. 어떤 것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금방금방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경력을 쌓을 시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최소 제가 코칭할 때도 많이 얘기하는 게 어느 분야든 한 3년 이상은 좀 있어야지 자기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안목지도 생기고 하는데 자꾸 분야를 자꾸 옮기고 직무를 자꾸 옮길수록 사실은 자기가 그 분야에 좀 전문성을 좀 회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언뜻 떠오르는 제가 옛날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한 2001년 정도에 윤코치님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네네. 2000년 또는 2001년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때 커리어 코치라는 브랜드를 처음 썼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브랜드가 싫었어요. 왜냐면 자존심 상해서 내가 원하는 딱 브랜드가 커리어 코치였어요. 근데 먼저 커리어 코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력 관리 전문가, 뭐 경력 관리 코치, 뭐 다른 형태로 쓰다가 커리어 컨설턴트. 근데 아무리 해도 커리어 코치 좋고 이게 딱 붙죠. 그리고 모두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커리어 코치를 그다음부터는 인재개발 전문가도 많이 썼는데 아니야. 결국은 되돌아와서 커리어 코치로 썼거든요. 자, 커리어 코치를 왜 쓰셨는지 하고 그 당시에 일단 커리어 코치가 뭔지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죠. 벌써 진짜 오래됐네요. 자, 그때 커리어 코치라고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취업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취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 너무 이제 시야가 좁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 취업에서만 얘기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해외 자료를 찾아보니까 해외에서는 이 커리어를 다루고 그 커리어 안에서 코칭을 한다. 컨설팅이 아니라 코칭을 한다라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질문도 해주고 그때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해외에서는 이게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국경제신문사에 컬럼리스트로 계속 그 커리어 코칭과 관련된 글을 썼더니 그걸 보고 이제 책을 내자고 해서 30대 당시에 로드맵을 그려라라는 책을 썼고 그 책이 나오고 나서 한참 뒤에 마샬 렌치라는 선생님이 커리어 코칭이라는 책을 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커리어 코칭을 그 당시에 그 30대 당시의 로드맵이라는 책에도 제가 커리어 코칭이라는 걸 먼저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전 세계에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관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지금은 이 커리어 코칭이라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커리어 코칭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사실은 커리어 코칭을 안 하고 보통 커리어 컨설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코칭적인 관점에서 좀 입장을 바꿔서 그들의 입장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 이제 커리어 코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커리어 코치 협회를 설립하셨지 않습니까? 예. 커리어 코치 협회는 더더욱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경제신문사라는 신문사에 한경닷컴이라는 닷컴이 있었고 그 한경닷컴에 교육센터에서 커리어 코칭 과정을 좀 열자고 해서 하영목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거기서 커리어 코칭 과정을 했는데 정말 놀란 게 첫 기수가 31명이 왔어요. 그리고 맥켄지 컨설턴트서부터 대기업에 계신 KT나 뭐 삼성 뭐 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너무 좋은 일이다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계속 기수들을 하고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실까봐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커리어 코칭을 하영목 박사님이나 우리 정재상 우리 부회장님하고 그리고 저하고 여러 번 이렇게 진행하면서 사실 이 커리어 코칭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커리어 코칭을 했던 건 아니고요. 이 과정 안에 정말 이게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엉터리로 가는 경우도 많아서 좀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저렴하게 진행을 해왔고요. 말도 안 되죠. 이게 돈도 예. 안 됩니다. 여러분 돈도 안 되고. 근데 커리어 코치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메일로나 댓글로나 어떻게 하면 커리어 코치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하면 커리어 코치가 될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뭔가 우리가 선수를 떠보지 않고 코치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제가 직장 생활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이제 뭐 겸임 교수, 초빙 교수도 해보고 여러 뭐 제가 평생 교육 원장도 했었어요.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그게 이런 것들을 여러 번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암묵지로 생긴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책도 뭐 20권 이상 내면서 이런 경험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커리어 코칭으로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물어보면 그냥 자격증만 따면 커리어 코칭이 되는 줄 아세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요. 그게 내가 필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자격증만 따게 되면 사실 커리어 코치로서 이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하고 커리어 코칭의 차이점은 뭐냐면 직업 상담사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상담적인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그 사람이 어떤 직업에 관련된 부분을 상담을 해주는 정보들만 우리가 찾아서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현장의 경험이 없으면 그게 되게 어려운 거죠. 진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사실은 직장 생활 거의 안 해보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이 상담만 계속 해보다 보면 그러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글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똑같은데요. 그냥 문해창작학과만 다녀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기술적인 측면은 되게 잘할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한 것들이 적다 보니까 진짜 그 경험들의 그 폭이 많아야지 사실은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반드시 짧게라도 회사를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커리어 코칭을 하셔야 된다. 근데 내가 그런 회사를 안 다녀보고 커리어 코칭을 하시면 그게 현장 경험이 없으니까 어느 회사든지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좀 회사라는 곳에서 최소 5년 이상 어느 회사든지 다니면서 회사의 문화나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를 좀 알고 나서 그다음에 커리어 코칭을 하게 되면 좀 더 이 시스템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필드에서 뛰셔야지 아무런 경험 없이 무작정 작가가 되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좋은 코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내가 몸으로 부닥쳐보는 경험들을 쌓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분 마무리하면서 커리어 코치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 역량은 또 무엇인지 이렇게 같이 말씀해 주시면 그 경험을 쌓는 동안 또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커리어 코칭에 대한 것도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커리어 코치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철학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단지 스킬적으로 내가 질문하는 것만 잘하고 피드백만 잘하고 경청만 잘한다고 해서 사실은 커리어 코치로서 어떤 영향력을 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 그 두잉보다는 빙, 존재로서 사람을 만나야지 그 사람에게 이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철학적으로 그리고 프레젠스라고 해서 존재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온전히 커리어 코칭을 하시려면 우선 셀프 코칭을 해서 자기의 커리어를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한번 자기에 대한 거를 한번 적어보시고 자기가 자기 거를 소화시킨 다음에 다른 사람을 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정립이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정립시킨다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우선 자기에 대한 인생을 한번 이렇게 자기 역사를 한번 히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그 히스토리가 결국에 그 사람의 미스테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게 커리어 코치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여러분 just do it 이렇게 많이 하지만 존재하라 그게 훨씬 더 먼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끼워주셨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저도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셀프 커리어 코칭이에요. 커리어 코치인데 자기 커리어조차도 관리하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내담자들 만나고 학생들 상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셀프 코칭을 하면서 저 역시도 좋아졌기 때문에 먼저 그럼 꼭 먹고 알 먹고 아닙니까? 여러분 커리어에서 성장도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부에서 본격적으로 커리어 코치. 여러분 이야기 다 끝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본격적으로 커리어 코치 윤영돈에 대해서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시간 3부 기대하시고 2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